네, 안녕하세요. 지난 재판이 오후 2시부터 시작했는데 네. 밤 9시에 끝났다고요? 예, 왜 이렇게 길어졌습니까? 저는 이제 검찰 측의 감정 증인으로 참석을 했었는데요. 네네. 그날 재판이 이제 헬기 사격의 핵심 쟁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일빌딩 탄원을 이제 감정했던 김동완 실장님에 대한 증언, 그 다음에 저 이제 기록물에 대한 감정 증인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네. 실은 이제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헬기 사격의 핵심 쟁점 두 가지 이제 전일빌딩의 탄원, 그다음에 군기록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네. 쟁점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졌었어요. 네. 네. 이번에는 검찰 측 증인들이 출석을 한 건데 네. 교수님 이외에 또 다른 어떤 분들이 증인으로 참석하셨나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김동완 총재연구실장님이 이제 네. 증인으로 참석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전일빌딩에 있었던 탄원을 헬기 사격에 의한 탄원으로 감정하셨던 분이죠. 네. 국가수 감정 총재감정실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실은 이제 전두환 측에서는 주요 증거로서 제시되고 있는 전일빌딩 탄원을 이제 탄핵하는 방식이 네. 국가수의 감정이 잘못됐다 이걸 좀 주장하고 싶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김동완 총재실장님에 대한 증언 이 과정이 너무 길어진 거죠. 조금 전에 이제 지금은 교수님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김동완 수장님이 나오시면서 많이 지쳐 보이는 좀 표정이었습니다.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 동안 이제 예. 재판이 진행됐고 실은 이제 검찰 측이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네. 전두환 측 변호인 쪽에서 반대 신문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이제 검찰 측 증인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질문하는 내용보다는 전두환 측에서 질문하는 내용들이 훨씬 이제 강도가 세게 특히나 탄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탄핵을 하지 못하면 헬기 사격이 인정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이번 재판에 좀 사활적으로 임했던 거죠. 네. 그 김동완 수장님은 국내에서는 예, 총기 관련에서 근데 전문가시잖아요. 그 재판 과정에서 계속 쟁점되는 과정들 속에서 전두환 측 변호인이 당신이 전문성이 있냐라는 것까지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김동완 총기연구실장님께서 이제 나 40년 동안 총기 감정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총기 감정은 나만큼의 전문가는 없고 특히나 전일빌딩의 탄원은 당시에 전일빌딩 주변에 전일빌딩보다 높은 건물이 없었다. 높은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전일빌딩 건물 바닥 10층 바닥에 나타난 탄원은 헬기에 의한 것이 아니면 나타날 수가 없다. 네. 특히나 수평 사격. 네. 이게 이제 정면에서 마주보고 사격을 했던 것과 하향 사격, 네. 내려다보면서 사격을 했는데 당시에 전일빌딩 주변 이제 높은 건물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하향 사격과 수평 사격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물체는 헬기밖에 없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셨던 거죠. 지금 전일빌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일빌딩이 이제 전일빌딩 2, 4호로 이제 리모델링이 됐잖아요. 저도 아이들 데리고 한번 둘러봤는데 그 천장에 석고보드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정말로 저건데 저는 이제 빗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수평 사격이라고 하면 네. 맞은편에서 사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실제 이제 그 건물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만 네. 밑에를 이제 내려다보고 사격을 한다라면 네. 지금은 전일빌딩 주변에 이제 건물이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40년 전 80년 당시에는 전일빌딩보다 높은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네. 전일빌딩의 수평과 하향 사격을 할 수 있는 물건은 네. 헬기밖에 없었다 주체가 이런 이제 주장을 하셨던 예. 거죠. 네. 또 교수님께서는 이 신군부에서 헬기 사격의 기록을 위조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떠한 근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이번 감정 증인으로 참석을 했던 게 군 기록물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전두환 측이 이제 부정하고 있는 헬기 사격을 입증하기 위한 네. 증언인이었는데요. 네. 그 중에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내용이죠. 전두환 씨가 이제 주장하는 부분들은 헬기 사격을 담은 군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헬기 사격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반증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네. 이 기록을 보시면 지금 이제 종교사의 교훈집의 내용이거든요. 음영 공중활용 지원 내용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건 헬기 사격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삭제해라라는 지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988년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군 기록을 공개하는 과정들 속에서 헬기 사격으로 충분히 의심이 아니라 실제 음영이라는 건 명령에 의한 공중 화력. 네. 공중 화력은 헬기 사격을 의미하거든요. 네네. 이런 내용들은 삭제해라라는 이제 검토 문건들을 저희들이 찾았기 때문에 전두환 씨의 주장과는 달리 네네. 지금 현재 군 기록이 없어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불리한 증거가 아니라 헬기 사격이 있었는데 이에 불리한 증거들을 전두환 측에서 지웠다.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했다. 네. 이걸 이제 이야기한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이제 증언을 해주신 분도 계시잖아요. 헬기에다가 이제 뭐 총알을 실었다. 예, 왔는데 빈통으로 왔더라. 뭐 이렇게 또 증언을 해주신 분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전두환 씨 측 또 변호인은 부인을 하고 네. 재판 때 싸우셨다면서요? 싸웠다기보다는 좀 공방이 좀 있었죠. 네. 왜냐하면 전두환 씨 측에서는 헬기 사격에 대한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분명하지 않는 근거는 군 기록이 이제 새로 나오기는 했지만 네. 그 사실 자체가 헬기 사격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헬기 사격에 대한 인정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반대로 전두환 씨는 헬기 사격을 어떻게 회고록에서 썼냐면 네. 본인도 야만적 행위라고 했거든요. 야만적 행위라고 자신의 회고록에서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야만적 행위의 입증 자료가 실은 이제 전일빌딩 탄원이었고 네. 제가 제출했던 이제 군 기록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전두환 측에서는 이 책임을 이제 인정하는 문제로 가고 법률적 사법적 단죄의 문제까지 가기 때문에 모든 증거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당시 목격자도 많고 또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이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두환 씨 회고록에 실제 그렇게 썼거든요. 헬기 사격은 야만적인 살상행위다. 자국의 군대가 자국의 국민을 상대로 헬기 사격과 같은 야만적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거다. 네. 그리고 1980년 5월 당시에 군의 사격은 군인들이 생명이 위협을 느껴서 자위권적 차원의 사격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반면에 헬기 사격은 비무장한 시민들 그렇죠. 내지는 무장력에 월등한 차이가 나는 사격이었기 때문에 이건 자위권적 차원의 사격이라는 논리 자체가 기저에서 무너지는 거죠. 만약에 본인들도 회고록에서 언급했듯이 야만적 행위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목격 피해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 증거가 나올 때마다 다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재판이 한 달에 2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일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 새로 재판부가 바뀌고 나서 네. 한 달에 2번씩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신속 재판이죠. 신속 재판에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6월 22일 날은 이제 이희성 계엄사령관 당시에 군 작전의 최고 책임에 있었던 그리고 네. 전두환 씨의 신군부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희성 씨 지금 황영시 씨가 나오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저 이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출석을 하고 장사복 정교사 참모장 그리고 이제 헬기 조종사 네. 이거 이제 검찰 측 증인인 거죠. 예. 아니 변호인 측 그러니까 예. 전두환 씨 측에서 신청한 그 증인들이 출석을 할 예정이죠. 네. 네. 이번 이제 재판을 통해서 헬기 사격이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뿐만이 아니라 이 5.18 진상 규명에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은데요. 이 헬기 사격의 진실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헬기 사격의 진실이 규명된다는 건 5.18 민주화 운동의 실체적 진실이 확인된다는 거거든요. 5.18 민주화 운동은 신군부의 정권 찬탈 음모에 맞선 시민들의 정의로운 저항행위였죠. 네. 정의로운 저항행위를 불순분자와 폭도들의 난동이라고 이야기했고 개헌군의 잔혹한 진압행위는 자위권적 사격이었다. 그런데 지금 헬기 사격은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두환 씨 측에서도 자기가 회고록에서 그런 야만적 행위를 할 군대는 없다라고까지 서슴없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헬기 사격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이 된다라면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에 우리가 문을 활짝 열어 제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빨리 좀, 그 진실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또,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노태우 씨의 아들이 와서 5.18 민주묘지에서 이제 또 참배를 하고, 또 사과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지켜봤습니다. 그 의미를 어떻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이제 전두환 씨가 보이는 지금의 행태와 네. 신군부의 또 권력 핵심이었고 전두환 씨를 계승해서 대통령의 권좌까지 올랐던 노태우 씨의 이제 자손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전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강주 시민들이 원했던 것들은 내지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양식 있는 사과와 반성의 태도인데 노재현 씨가 보이고 있는 모습들은 저는 이제 그런 사과와 반성의 태도에서는 진정성은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저 진정성에서 한 발짝 더
나간다라는 부분들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실규명에 협조를 해야 될 거다. 특히 노태우 씨는 당시에 네. 신군부의 핵심 인사였기 때문에 5.18 관련된 군 기록물도 상당 부분 갖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또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그 기록물을 이렇게 좌지우지 기록물을 예, 손을 댈 수 있었을 것 저희들이 이제 95년 특검 과정들을 보면 네. 이제 군인들이 네.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군 기록도 개인들이 갖고 있는 기록을 제출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보면 노태우 씨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수경사령관이었고 보안사령관도 역임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역임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5.18에 관한 군 기록을 갖고 있고 그 기록물은 실은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정말 이제 노태우 씨가 사죄하고 있고 그 자손들이 이제 그 사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면 망월묘지를 참배하는 그다음에 유족들을 위로하는 이 진정성에 더해서 네.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기록들도 결정적인 증거들도 다 내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다들 믿겠죠 이제. 예. 네. 끝으로 이번 재판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물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예. 이제 지금 재판부가 신속 재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하고 있고 저는 그 결론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비오 신부님이 목격했던 헬기 사격은 존재했고 헬기 사격을 입증할 수 있는 전일 빌딩의 탄원이 발견됐고 네. 저는 이제 연구를 통해서 전두환 씨 측에서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5월 21일 조비오 신부님 헬기 사격을 목격했던 그 시간에 무장 헬기가 강주에는 파견되지 않았다. 네. 하지만 무장 헬기 파견됐다는 기록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정황 증거, 그다음에 결정적인 물증 증거까지 나왔기 때문에 헬기 사격은 존재했다라는 이런 사법부의 판단이 좀 신속하게 내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신속하게 그 결과가 나오고 또 진실 규명으로 빨리빨리 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민성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